대명사. 대명사는 영어로는 pronoun. noun이 명사고 앞에 pro가 붙었고 그래서 대명사가 되고 이때 대라는 거는 대신할 때, 대신한다.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낱말 이게 대명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했으니까 명사처럼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주성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대명사를 나누면은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규대명사. 얘네들은 인칭대명사에 다 같이 속하는 애들로 생각하면 되겠어. 하나로 묶어서.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규대명사. 그리고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각각의 이제 종류는 어떤 것인지는 뒤에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인이라는 게 이제 사람 인자니까 사람을 칭하는 말, 가리키는 말이란 얘기지. 그래서 인은 person, 여기 이제 형용사가 돼서 personal pronoun,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거지. 그 대신해서 가리키는 낱말이 되겠고. 자, 인칭 대명사는 인칭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그리고 3인칭은 그 또는 그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또 수는 이제 단수냐, 목수냐. 그리고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리고 격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식으로 인칭과 수, 성, 그리고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 표는 인칭 대명사의 표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모르고 대충 나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인칭과 수 그리고 성별 그리고 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서 1인칭 단수면은 주격일 때 I, 나는, 그리고 소유격이면은 무엇의 이렇게 되니까 소유관계 my, 그리고 목적격은 을을 이렇게 되지. 나를 그러면 me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복수형일 때는 이제 we, our, us가 되겠고 2인칭이면은 주어 자리에는 은는이 가니까 너는 이렇게 되니까 you가 되겠고 소유격은 너의 your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격은 너를 그럴 때 you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모르면 하나라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반드시 지금 기초 단계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제 중성의 2세 경우 소유격은 it가 되는 거야. 아파스트로피가 없어. 이 소유격의 경우에는 여기서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 아파스트로피가 없고 소유격이고 이게 이제 아파스트로피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가 있어. it 발음은 똑같지만 그러면 이것은 줄임말이 되겠지. it is 줄임말이니까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어. 이제 소유격하고 줄임말하고 주격은 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지. I am a student. 그러면 I가 여기서 주어야. 그래서 대명사 주격 I를 쓴 거지. 그리고 목적격은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 이 경우에는 이제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 목적격을 쓴다는 거지. 타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역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사실 목적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목적격을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온다라는 거, 이거는 또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목적격이 온다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 He gave it to me. 그래서 to가 전치사니까 me 목적격이 왔지 이렇게. 그다음에 소유격은 이제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거. 뒤에 명사가 오겠지. 너의 책 이런 식으로 누구의 이렇게. 그리고 총인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뭐 이렇게 하나를 나타내는 것보다도 특정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2, 3인칭 복수용 we 또는 you 또는 they를 쓰거나 아니면 뒤에서 나오게 되는 부정대명사
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자, 이런 식으로 일반인을 나타내는 거를 총인칭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총 다 합했다는 뜻이니까 총인칭. 이것도 하나 명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어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인칭 대명사하고 대비를 시켜가지고 비인칭이 있어. 비인칭. 인칭 대명사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단 말이야. personal. 근데 그게 아니다란 얘기니까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비나 불 이런 거 앞에다가 붙이면 되죠. 그래서 임을 붙여가지고 impersonal pronoun이니까 personal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비인칭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얘기야. 뭐 그러면 뭐 사물 가리키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도 사물도 가리키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거가 아니고 이 비인칭 대명사는 뭐냐면은 그냥 주어 역할만 하는 거야. 주어 역할만 한다. 뜻이 없어, 뜻이.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이나 거리나 날씨 이런 걸 나타낼 때 주어 역할만 한다. 뜻은 없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면은 시간은 이제 짧게 보면은 시각이 될 수도 있겠어. 몇 시 이렇게 되겠고 하루를 나타내 24시간 그러면은 이제 하루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날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일주일 하면은 이제 요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몇 달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절 같은 게 될 수도 있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과 관계되어 있는 거 이 경우에 it을 주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It is 3 o'clock 그러면 3시입니다 이런 얘기야. it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해석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해석하지 않는다. 그냥 역할만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비인칭 대명사는. 그리고 또 이제 시간뿐만 아니라 거리를 나타낼 때 거리가 얼마다, 몇 킬로다, 이런 식으로 몇 마일이다 이런 거. 또 날씨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명암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지. 참고로 이제 이런 거를 비인칭 대명사 it의 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칭대명사와 같이 꼭 연관시켜서 알아둬야 되는 거 이제 소유대명사가 있겠어. 인칭대명사에 소유격이 있었지. 소유격이 있었는데 소유격 말고 소유대명사가 또 따로 있어 이제. 그러면 소유대명사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겠어. 그러니까 소유격에다가 명사를 합친 거가 되겠어. 합친 거. 뒤에 명사까지 합치니까 소유대명사가 되는 거야. 소유격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냐면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이 소유격이라는 거는 사실 소유 대명사라기보다도 이거는 소유 형용사가 되는 거지. 이거는 소유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게 명사가 붙게 되면은 그러면 소유 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야. 소유격 명사 이렇게 돼서 mine 내 거 복수면은 ours니까 우리의 것 이렇게 되겠고 네 거 하면은 yours, 복수도 똑같지 yours. 다음에 그의 것 his, 그녀의 것 hers고 중성은 없고 그들의 것 그러면 theirs가 되겠지. 자, 소유대명사는 좀 공통점은 뒤에 z로 이제 보통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어. z 누구의 것 이런 식으로 소유격과 명사를 합친 말이다. My car is expensive as yours. 내 차는 네 차만큼 비싸다. 그럼 여기서 my car, yours, 이 yours는 이제 your car지. 이런 식으로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서 yours 이렇게 이제 소유 대명사로 써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규대명사가 있는데 재규대명사도 역시 인칭대명사랑 같이 묶어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규대명사는 뭐냐? 영어로는 이제 reflexive pronoun이라고 하는데 flex가 구부러진다는 얘기고 re는 back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뭔가가 갔다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돌아오는 거, 굴절되는 거,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야. 한자로 이게 제라는 게 다시 제자가 되겠어. 다시 귀는 돌아올 귀, 돌아오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돌아올 귀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자, 뭔가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어가 동작을 했어.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이제 동작의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동작을 했는데 목적어한테 갔는데 이 목적어가 알고 봤더니 누구냐? 나야. 응? 자기야.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알고 봤더니 이렇게 똑같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주객이 일치가 되는 거. 이럴 경우에 쓰는 게 자, 바로 재귀대명사. 재귀대명사의 뜻이 이런 거야.
주어의 동작이 자신한테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왔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는 이제 self를 붙여준다는 것이지. self. 복수면은 selves가 되겠지. yourself, yourselves. himself, herself, itself. 그리고 themselves 이런 식으로 무엇 자신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야. 제기대명사는 나 자신, 너 자신, 그녀 자신, 그들 자신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자 제기대명사는 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규적 용법이라는 건 원래 이제 이 제기대명사의 본래 용법이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동작을 주어가 했는데 그 동작이 목적어한테 갔다가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 he killed himself 그러면 he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야.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게 누구냐? 남이 아니라 자기야. 다시 돌아왔지. 그러니까 주객 일치가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일치가 되는 거, 주객 일치가 될 때 이런 거를 제규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생략이 불가능하게 되겠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강조 용법은 강조하는 말 뒤 아니면 문장 끝에다가 주어 목적어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강조 용법은 생략이 가능해. 생략해도 강조만 안 될 뿐이지 문맥 의미상은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문장은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야. 생략을 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그녀가 그것을 했다야. 그러면 그녀가 직접 했다. 이 herself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하지. 주어 동사 목적어. She did it herself. 이렇게 뒤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접 했어. 이렇게 강조하려고 쓴 거지. 직접이라는 말이 없어도 문장은 된다는 얘기야. 그녀가 했어. 되지? 야, 그거 그녀가 근데 직접 했어. 직접 강조하려고 한다. 이렇게 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인칭대명사와 관련된 거,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를 묶어서 이제 항상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렇게. 표상으로도 이렇게 같이 묶어주면 하나로 이렇게 다 묶여지지. 그러니까 이 표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두면은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는 다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인칭대명사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지시대명사인 거야. 지시대명사는 인칭대명사와 대비되는 개념. 인칭대명사라는 건 인칭이니까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주로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시대명사는 그럼 뭐냐? 지시하는 거, 가리킨다는 얘기지, 지시라는 건. demonstrative, demonstrate라는 게 뭘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뭘 지시하는 거냐? 이때 지시하는 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로 사물이 되겠어. 그러니까 주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인칭대명사인 거고, 주로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지시대명사가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물이나 장소, 이 장소의 이제 그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지시대명사다. 이런 식으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지시대명사 앞에 한번 언급한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 이제 바로 가장 흔히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시야. I bought a nice knife and gave it to him. 멋진 칼을 사서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그럼 이때 이제 it은 a nice knife니까 앞에 한번 반복이 된 언급된 명사 구가 되겠지. 그 명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창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럼 이때 it은 그것은 뭐냐? 창문을 여는 것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사 이런 걸 투부정사라고 하지. 투 동사 해가지고 투부정사 구를 받아준 거야. 창문을 여는 것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단어 구 또는 철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it은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에 앞에 한번 나온 거를 다양하게 받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his, that에 대해서 알아보면 복수는 이제 these, those가 되고 자, this나 that은 일단 거리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는 얘기야.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양쪽에 쓸 수가 있게 되겠어. 먼저 공간적 거리 가까이 있는 거 이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거는 this, 복수면은 these가 되겠고 이것, 이것들 이렇게 되겠지. 저것, 저것들 멀리 있는 거 that, those 멀리 있는 거지. This is my book. 이거 내 책이야. That is my brother. 저건 내 동생 책이야. 이런 식으로 this, that 이것저것. These flowers 이 꽃들. Those flowers지. 저 꽃들 이런 식으로 공간상의 거리를 나타내 준다는 얘기. 그럼 또 시간적인 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시점,
가까운 시점이면은 these가 되겠어. 그리고 먼 시점은 과거 시점이야. those가 되겠지. 그래서 these 5years면은 지금 최근 5년이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5년 동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지 결국. those days는 in those days 그 당시란 얘기야. 이거는 과거야. 내가 이제 어렸을 때라든지 뭐 이런 때 과거 시절 이런 식으로 공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구나 절을 또 얘도 대신할 수가 있어. it이 이제 구나 절을 대신했는데 this나 that도 그런 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고 그렇지. She did it herself. 그녀가 그것을 직접 했는데 이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그럼 이때 이것은 앞문장을 가리키지. She did it herself. 이 경우는 뭐 it으로 바꾸는 것도 뭐 가능하긴 하지. What I want is this.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즉, 나는 sensible person,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경우에는 this는 이제 뒤에 문장을 가리키게 돼. 이럴 경우는 이렇게 콜론 이런 걸로 이제 표시를 해주지. 뒤에 나오는 거 보통. 그래서 이 경우는 it으로 대신할 수가 없지. 자, 이렇게 this는 앞에 나온 걸 대신할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걸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특징이 이제 뒤에 걸 대신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대세의 경우에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이때 that은 이제 to be or not to be 앞에 나오는 구를 대신한 거지. 그래서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것만 대신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뒤에 거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 자, 이렇게 이제 지시대명사에서는 핵심적인 거 it, 그다음에 this, that 이 정도에 대해서 일단 알아두고 이 기초 단계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 그것만 알아두면 되겠지. 이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또 뒤쪽에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정관사, 부정관사 할 때처럼 이때 부정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관사 할 때와 같은 의미가 되겠어. 부정 이거는 긍정 부정이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정해지지 않은 거. indefinite. definite는 정해졌다는 얘기고 정해지지 않은 걸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되고 이제 사물도 다 돼.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거가 정해지지가 않았어. 대표적인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보면은 먼저 one은 통인칭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까 앞에서 인칭대명사에서 했었지. we, they, you, one 이게 일반인을 나타낸다라는 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굳이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은 이 정도가 되겠어. 사람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우리말에서는 이제 우리는이라고 하니까 one can't see one's fault.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였지. 그 다음에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경우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데 정해지지 않았어. 특정하지 않은 거야 돼. He had some pencils. 연필이 몇 개 있는데 lent me one. 나한테 한 개를 빌려준 거야. 그러면 a pencil. 연필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거 한 개를 빌려준 거야. 딱 정해진 그 연필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의 연필이란 얘기지. 그리고 a large one. 이건 형용사로 이제 수식이 될 경우 이런 경우에도 one을 써주게 된다는 얘기야. 이 경우에는 이제 셔츠야. 그러면 a large shirt니까 좀 더 크기가 큰 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도 정해진 거 아니야. 그냥 크기가 좀 더 큰 거 어떤 거 하나는 얘기지. 그 다음에는 나는 흰 양말이 싫다. 노란색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ellow ones. 이번에는 이제 복수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one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수 복수가 되겠지. 복수형이면은 ones. z를 붙여주면 이제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경우에 ones는 이제 socks가 되겠지. yellow socks. 노란 양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단수면은 one, 복수형이면은 ones가 되겠어. 그 다음에는 이제 another가 있는데 another는 an, other가 합쳐진 말이야. on이라는 거는 부정관사지. other가 합쳐졌으니까 그러니까 on이 붙었으니까 하나란 얘기지. 그리고 부정관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야. 부정. 정해지지 않은 다른 거 하나 이런 얘기. 정해지지 않은 거. I don't like this. 아, 이거 싫은데요. Show me another. 다른 거 보여주세요.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one another는 서로라는 뜻이야. 서로. 보통
셋 이상이 있을 때 서로 이런 의미가 되겠지. 우리는 서로 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명 이상인 거야. 여럿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other가 들어가는 걸 알아보면 the other, D가 붙게 되면은 더는 정관사니까 정해졌다는 얘기야. 이제 이거는 정해진 다른 거, 정해진 다른 사람 하나란 얘기지. Please give me the other. 그러면 이거 말고 적어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적어, 다른 거, 이거가 아니라 다른 거 적어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지. 아까 show me another는 막연히 그냥 다른 거야. 막연히 다른 걸로 주세요. 이런 얘기고, show me the other는 적어, 이게 아닌 적어. 이런 의미라는 얘기야. 다른 거. 그 다음에 others 하면은 더가 안 붙으니까 이거는 또 이제 미정, 부정, 안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고 복수가 되겠어.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 되겠지. Show me some others. 다른 것들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 Some others 하면은 두 집단으로 나눈 거야. Some others니까 복수의 두 집단으로 막연히 나눈 거가 되겠어. 그래서 일부는 어떻고 또 일부는 어떻다 그런 얘기야. 일부는 어떻고 또 일부는 어찌하다. 서로 달라야지 돼. A 그룹은 어찌하고 B 그룹은 어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some others가 되겠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렌지를 좋아해. 또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해지진 않았어. 자, some the others. 자, 이거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더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전체 수가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 A는 어쩌고 그러면 나머지 전부가 되겠지. 나머지 전부가 이제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sum the others가 되는 거야. 이제 B가 나머지 전부가 B가 되기 때문에 정해지니까 the others가 된다는 거지. 나머지 전부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5명이란 말이야. 5명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영어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프랑스어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썸이 뭐 2명이라고 하면은 디아더스는 3명이겠고 여기 썸이 이제 3명이라고 하면은 디아더스는 2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해지게 되지. 숫자가 정해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the others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더가 붙으면은 정해진 거고 안 붙으면은 안 정해진 거다. 그것만 사실 명확하게 알면은 별 문제가 없게 되겠고. 그리고 지문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some others는 무진장 많이 나오니까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꼭 알아둬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두 집단으로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some과 any 이런 뭐 단어라고 생각하고 외워두면 돼. 대명사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 some과 any는 뭐 약간, 얼마, 몇 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거나 없거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수도 쓰고 양도 쓴다는 얘기야. some은 긍정문에 보통 쓰고 any는 긍정문이 아닌 경우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의문문, 조건문, 부정문 등등 이렇게. Do you have any money? 의문문이니까 any를 썼고 Yes, I have some money. 긍정문이니까 some을 써줬고 No, I don't have any money. 부정문이니까 any를 썼지. If you want any coffee. if 조건문이니까 any를 썼고 I'll give you some. 약간 주겠다. 긍정문이니까 some을 썼지. 자, 이런 식으로 긍정문일 때 some을 쓰고 나머지는 any를 쓴다. 자,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되겠어. 뭐 약간 예외가 되는 거는 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 원칙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every하고 each는 핵심은 단수 취급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very는 명사가 아니고 이건 형용사야. 그래서 반드시 뒤에 이제 어떤 명사가 오게 되겠지. 명사를 그래서 꾸며주게 되겠지. 모든 이런 뜻이 되겠고 each는 얘는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고 또 부사도 돼. 여러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야. each는 every dog 모든 개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는 거지. Each must do his own duty. 이때는 대명사로 쓰였지. 각자가 뭘 해야 된다. Each dog. 이렇게 되면 형용사로 쓰였지. 이런 식으로 each는 대명사, 형용사 다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both, either, neither에 대해서 알아보면 both는 둘 다라는 뜻이니까 항상 복수가 되겠어. 둘 다.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대명사로 쓰이면 이제 복수란 얘기고 either는 단수 취급을 해준다라는 거. both는 복수 취급이고 both는 복수 취급이고 either는 단수 취급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either는 둘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둘 중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렇게 되니까
취급은 단수가 되겠어. either hot 단수지. 어느 쪽 모자든 will do 괜찮아. neither는 either에다가 n이 붙었어. 그러면 이 n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n이 부정의 not의 의미야. not. 그래서 either를 부정한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아니다라는 얘기야. 둘 다 아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는 얘기야. I like neither book. 나는 그 책 둘 다 싫어. 이런 얘기야. 그리고 둘 다 아니니까 이제 취급은 단수 취급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단수 취급이 된다. neither니까 is가 되겠지. 이렇게 단수 취급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는 의문이라는 게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 아니야. 의문. 그래서 물어볼 때 쓰는 말이야. 물어볼 때 쓰는 말들을 이제 다 합하면 이제 보통 의문사라고 한다 이거지. 의문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의문사는 뭐 물어보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고. 자, 이렇게 육하원칙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대명사에 해당하는 거는 누가 하고 무엇을이 이제 대명사에 해당하게 되는 거지. 의문 대명사에 해당하고 나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부사에 해당하게 되겠어. 나머지는 의문 부사가 되겠어. 그러니까 네 개는 의문 부사가 되겠어. 그리고 의문 대명사는 누가 하고 무엇을 이 두 가지 누가 하고 무엇을이 의문 대명사가 되겠어.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누가는 who고 무엇을은 what이지. 그러니까 who 누가 무엇을 what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사람도 이제 사람과 사물을 또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면 여기 사물이고 사람이면은 누구를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whom이 되는 거야. whom. 무엇을 누구를 여기 해당하는 게 이제 whom, which, what 이렇게 있는 거지. 영어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당하는 건 이렇게 되겠고 누가는 이렇게 who가 되겠지. 또 누구의 것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유격도 있어. 그래서 whose도 이제 의문 대명사가 되겠어. 일단 자세하게 나누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하면은 표현이 5개의 표현이 되는데 이제 국어식으로 하게 되면 핵심은 누가 무엇을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육하원칙에서 의문 대명사는 Who is that boy? 누구냐? 주어가 되겠고 whose book 소유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whom did you meet? 넌 누구를 만났냐? 목적격이지. 그래서 영어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격 때문에 그래. 이제 소유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목적격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많아진 거야. 또 사람과 사물 또 구별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문대명사는 육하원칙 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옷을 일일치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면 되겠어.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대명사라는 얘기야. 관계 맺어주는 거. 그러면 관계라는 거는 이어준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relative라는 게 이제 친척 이런 말이 있잖아. 연관시켜주는 거. 자, 그러면 무엇을 관계 맺어주냐? 문장과 문장을 관계 맺어준다라는 거야. 문장과 문장을.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명사, 그거를 이제 앞에 오는 명사니까 선행사라고 해.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명사. 자, 일단은 역할은 이렇게 기본적인 역할은 관계 맺어주는 거니까 문장과 문장을 서로 관계를 맺어줘. 두 개의 문장이 있으면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문장에 뭔가 공통점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관계를 맺어줘. 그러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앞에 공통점 명사가 있어. 그럼 그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관계 대명사는 뭘 쓰냐?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은 who를 쓰게 되고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which를 쓰게 되고 자, who가 있고 또 이제 which가 있고 그리고 또 that이 있는데 that은 사람, 동물, 사물 구별 없이 that은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who, which, that. 그리고 앞에 명사가 없을 경우에는 what을 쓴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겠어. 근데 일단은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who, which, that, what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알아둘 필요가 있게 되겠어. 일단은
뭐 문장을 이제 파악하거나 할 때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단계, 기초 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거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야. 그 밑에 이제 예문에 있는 것처럼 I have a friend, he is honest. 자, 문장이 두 개인데 두 문장에 이제 공통점, a friend와 he 공통점이 있지. 그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 he 대명사를 관계대명사 who로 바꿔준 거야. 사람이니까. 그래서 he 대신에 이제 who를 써주고 who is honest가 앞에 있는 명사 a friend를 꾸며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a friend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니까 선행사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해석할 때에도 뒤에서 꾸며주면서 해석을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정직한 한 친구. 나는 정직한 한 친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도 I have a book. It is interesting. 그럼 공통점이 있지. 그럼 공통점에서 대명사를 제거한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바꿔 3월이니까 which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가 선행사 book을 꾸며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매우 흥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this is the thing I wanted it. 이번엔 이제 it 대명사를 없애주고 관계대명사로 바꿔줘. 그러면서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지. 대시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앞에 the thing 선행사를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nothing하고 that 얘를 이제 합쳐줘야 된다는 얘기야. 선행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선행사가 없지. 여기 선행사 nothing을 없앴단 말이야. 없애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오냐? what이 온다는 얘기야. what. 그래서 이 what은 바로 nothing that 얘를 합해서 what이 됐다라는 것이지. 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관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일 때가 있고 사물일 때가 서로 다르구나. 그 다음에 앞에 명사, 선행사가 없어지면은 그때 쓰는 거는 what이구나. 자,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면은 뭐 다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